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천천히 늙어가는 것, 저속 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이 의학계에서는 대사 나이가 이 건강 수명과 노화를 가늠하는 핵심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또 젊게 잘 되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래 먹었던 그 실제 나이가 아니라 내 몸의 대사 나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사 나이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 먹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겠지요. 또 조금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려면 또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짐도 덜어내야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짐, 고민들은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025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해결책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시간 편안히 시청하시면서 고민되시는 거, 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편안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올 연말에도 또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또 다가오는 2026년에도 여러분과 언제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먼저 문자 주신 사연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755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자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모아놓은 은행 예금 1억 원으로 평촌역 인근에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갭 투자로 괜찮은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안양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평촌에서 투자처를 좀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안양에 거주하시고 지금 그 시드머니 1억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또 30대 초반이시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 시드머니는 적고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시드머니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서울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더 좋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 가진 선에서 최선을 좀 찾아보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1억 갖고도 투자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30대 초반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곳 주변으로 해서 한번 좀 찾아보죠. 자, 질문 주신 거는 안양의 이제 평촌역 근처인데 안양 그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데 동안구 쪽으로 해서는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또 만안구 쪽은 규제 밖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로 투자하는 형태가 좀 다르죠. 일단 중과세라든가 아니면 갭 투자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만안구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또 만안구의 입지가 또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 평촌 주변으로 해서 오래된 아파트 많고 또 이렇게 어떤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사실은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수요층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좀 힘들고 지금 그러듯이 질문 주신 분도 오피스텔 쪽으로 이렇게 갭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촌역 근처에 이쪽 상업지들이 많아가지고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피스텔은 갭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격에 차익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익형으로밖에 좀 안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만안구 쪽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릴 건데 만안구 쪽으로 넘어오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갭 투자가 가능하죠. 단 시드머니가 1억이고요. 1억이고 또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게 아파트 큰 평수에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은 요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최소형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형 아파트를 찾는데 사실은 지금 소형 아파트가 트렌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지금 잠실에 있는 리센치 아파트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12평 아파트가 17억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높습니다. 물론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고 단지형이고 입지 여건이 좋아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이런 지역도 거기에 준해서 본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 굉장히 좀 권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안구 쪽으로 좀 넘어오시게 되면 자 이쪽 보시면 안양역이 있죠. 안양역 위쪽으로 해서 안양역이 있고요. 이 건너편 쪽으로 이제 메가트리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편 쪽으로 이쪽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건너편 쪽 이쪽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 아무튼 이쪽으로도 뭐 더샵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이쪽 라인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레미안 메가트리아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제가 권하는 17평, 18평형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평수인데 지금 현재 뭐 한 4억 한 5천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로 따지면은 한 3억 정도 가기 때문에 한 1억 5천 갭 투자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굉장히 좀 노려볼 만하다. 단지 규모도 크고 뭐 근데 일단 연차는 한 10년 차 정도 되지만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입지 여건이 굉장히 우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괜찮다. 하지만 여기에 좀 숨어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죠. 위쪽으로 보면 CL4의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인데 숲속에 산속에 좀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 아파트라고 좀 하는데 이 CL4의 아파트가 준신축입니다. 한 4년 차 정도 됐거든요. 이 4년 차 정도 된 아파트인데 여기에 18평형이 지금 여기하고 비교해 본다면 갭 투자 금액으로 한 1억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한 2억 5천 정도 선이고요. 매매가로 따지면 여기보다 한 1억 정도가 적은 한 3억 초중반 요 정도 오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지금 금액대로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 갭 투자라면 안양 그 CL4의 아파트를 좀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역의 수요도 계속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1억만 나와도 100% 수익이고요. 2억이 나오면 200%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2, 3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만안구 쪽 소형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다. 이 두 군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셨던 지역의 오피스텔 투자보다는 구만 살짝 옮겨서 이 만안구 쪽으로 요즘 아파트 거래가 조금 또 늘어나고 있는 구죠. 그러다 보니 1억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만안구 임장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그 성북구 상월곡동 동화 에코빌 33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거기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내보내고 그거를 팔고 네. 그 근처에 장인뉴타운이 있거든요. 14구역, 15구역.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갈아타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33평형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분 나갈 때 맞춰서 이걸 좀 매도를 하고 이 자금으로 근처에 장인뉴타운 14구역이나 15구역 재개발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처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좋은 방법인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직접 거주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전세 아까 만기시라는 거 보니까 사놓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이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7억에 샀어요. 7억이요? 5년 네. 전에 33평을? 네. 네. 예, 5년 전에 7억에 샀는데 지금은 얼마 갑니까? 7억 5천에서 한 7억 5천이요?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보다도 그 사고 나서도 좀 올랐잖아요, 좀. 예, 그때 뭐 올랐다가 5년 전이면 20년 뭐 21년도 이 정도면 가격이 막 피크로 갈 때인데. 그죠? 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21년도 지나고 22년도 넘어가면서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다음에 네. 가격을 좀 회복하고 가다가 잘 안 오르는 아파트는 이렇게 가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잘 오르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해서 꺾였는데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이 네. 그림이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하고 지금 갈아타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예요. 상월공역하고 좀 위치도 가깝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자 일단은 주변에 장윤뉴타운이라는 아주 대규모 단지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에 좀 뭐 여기 한 20년 넘었죠, 이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 아파트로 좀 어렵게 수요층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위 아래쪽으로는 기름뉴타운 쪽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신축과 뭐 기름뉴타운의 또 오래된 구축 뭐 이런 쪽하고 이렇게 수요가 갈리다 보니 좀 애매한 이렇게 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혹시 요 근처 사세요, 그러면? 네, 저 미아뉴타운 쪽에 살아요. 아, 그쪽 미안하지만 이쪽에 사시니까 이제 이쪽을 사놓으신 거군요.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한 15구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넘어서 14구역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재개발 좀 아세요? 재개발을? 많이 보셨어요? 네. 좀 아세요? 자, 보시면 여기 둘 중에 뭐 어떤 게 더 낫겠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봤을 땐 이거 매도하는 이 전세가 매도 다시 넣기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갈아타는 건 맞고요. 이거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재개발적으로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좋은 판단입니다. 근데 어디냐? 14로 가냐 15로 가냐 이 차이잖아요. 네네. 14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싸죠. 15보다는. 그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으로 좀 위쪽에 있고 또 지금 그 조합의 어떤 내용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15구역은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공사도 선정 현대건설 지금 된 거 아시죠? 네.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사도 선정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거래가 좀 계속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조합 내부 분위기를 좀 진행하면서 좀 분위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촉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서 사업성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를 좀 줄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지면이라든가 지금 현재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15구역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장윤뉴타운이 그 단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아래쪽 돌고지역 역세권으로 있는 4구역 자이 레디언트 이쪽이 지금 대장으로 가거든요. 이쪽에 6구역도 있고요. 여기 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장 아파트로 가는데 아마 나중에는 여기 15구역이 거의 대장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입주면에서 15구역 너무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15구역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다 네. 매수하는 매수하는 시점 좋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장윤뉴타운 이 대장들이 지금 33평 가격들이 10한 6억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북구라든가 이런 어떤 위쪽에 중심지하고 거리가 좀 멀다 보니 입지적인 차이에서 이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높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15구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나중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아주 높게 거래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빼주고 나오고 그러면 지금 한 3, 4억 남죠. 네. 지금 전세 들어있는 거 뭐 빼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 보시면 장윤뉴타운이 이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뭐 서울 중심권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뭐 강남권이라든가 뭐 여의도 뭐 이런 쪽에 이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 위쪽으로 노도강도 있고 뭐 이 성북구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격 상승 요건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금 15구역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좀 지역을 바꿔서 또 좀 내려와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한강변 이 중심권 좋은 건 아시죠? 네, 네. 가격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시는 거고요. 이런 네. 재개발도 이런데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인뉴타운 같은 데는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뭐 사업 건축 심의를 본다든가 시공사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벌써 한 2, 3단계 점프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그 한강변에 위치한 이런 어떤 단지들, 중심권에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진행된 곳은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격이. 근데 네. 이런 한강변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지를 시간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미리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좀 장인뉴타운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 시간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좀 장인뉴타운 선택지보다는 이 중심권 지역 아직 뭐 용산이라든가 뭐 성수 이런 한남 이런 데는 갈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 외에 뭐 마포권이라든가 뭐 또 이 광진구 또 아니면 지금 핫한 강동구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같이 병행해 놓고 보시고요. 초기 단계에 중심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쪽 외곽에 그냥 머무를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거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보셨던 방향대로 이 재개발 투자로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는데요.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투자성 높일 수 있는 곳 안쪽으로 들어보자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새로 계획 세워보시고 실행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내 투자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매주 수요일은 제가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번 수요일은 돌아오는 수요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연말 또 연초가 돼서 제가 세미나 개인적인 일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생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는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상담 신청을 좀 받아서 1대1 대면 상담을 좀 진지하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 오시게 되면 저하고 재개발에 대한 어떤 얘기, 깊숙한 얘기 좀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세부적인 것까지 좀 설명드리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약하고 오시게 되면 저하고 1대1 상담을 한번 해보는 이런 시간 또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시간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고 한 단어로 좀 정의를 해봐라라고 하면 많은 실수요자들은 뭐 진퇴양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세는 너무 비싸지고 전세 물건은 없고 또 대출은 안 나와서 내 집 마련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2026년에도 이어지게 될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2026년 부동산 이야기를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연말이죠. 연말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6년 시장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요. 25년과 26년 어떻게 다른가 한번 또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한 해 한 해 경험하면서 느끼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4가지 키워드를 갖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어떤 가격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갈 건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건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좀 정리해 보죠. 올해를 정리해 보면 올해 25년도 서울 아파트 너무 핫했죠. 전체적으로 서울의 전체적으로는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올해 2주차까지의 기준입니다. 좀 더 상승하겠죠. 말일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한 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건 송파구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고요. 성동구라든가 마포구, 뭐 한강변에
좋은 지역들이죠. 한강 벨트들 뭐 18%,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서초구, 강남구 이 다음 순서를 맞이했고요. 또 아래쪽도 준비를 봤는데 이런 노원구라든가 강북구 이런 지역들은 금천구 또 중량구 이런 지역들이 1% 좀 넘게 1.7%라든가 아니면 1.1% 또 아니면 0.7% 이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한마디로 서울 지역 양극화의 대표적인 결과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송파구도 20% 전체 평균이 20%가 올랐지만은 사실 보시게 되면은 송파구 내에서도 굉장히 가격 폭이 상승폭이 큰 지역들이 많았죠. 잠실변이라든가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 또 뭐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으면서 상승폭이 키웠죠. 그래서 결국은 평균치가 이 정도라면 상승률이 50% 이상 된 것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서울 25년은 너무 핫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급 없는 규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상승폭을 굉장히 서울 아파트 키운 것이고요. 상급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중심권 지역들과 또 서울 외곽의 아파트들과 가격 상승폭이 너무나 대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초양극화 현상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강과 또 강남권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꾸준한 수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일단은 고정 수요가 있습니다. 중심권에 강남권 특히 강남권 같은 데는 리치 수요라고 하는 고정 수요가 있었죠 항상. 그래서 시세를 받쳐주는 수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갈아타기 수요, 정책의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합쳐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지방 수요까지 다 합쳐지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아파트 한정된 물량에 이런 고정 수요, 갈아타기 수요, 또 지방 수요까지 들어오다 보니 정말 상승폭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6년도는요 참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일단 공급과 임대차, 전세 시장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금리와 유동성, 네 번째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인데요. 자, 공급 올해도 뭐 공급 물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수요가 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근데 내년 이후에 사실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통계 접수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내년 한 15,000에서 17,000 정도 입주 물량이 지금 예정돼 있고 후년도 뭐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적정 수요가 한 해 한 45,000에서 한 47,000 정도 가구 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물량. 그래서 굉장히 물량이 공급 절벽이라는 게 또 실감나는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봤을 때. 자, 두 번째로 보면 단기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공급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게 부동산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옛날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부동산 특성상 이 공급을 만들려면 최하 몇 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이런 비탄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급등의 주요 원인이 이런 두 가지 원인, 결국은 올해와 내년 또 후년 이런 쪽의 공급 이런 부족이 주요 원인이 돼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차인데요. 임대차 물량 계속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전세 물량인데요.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가을에 좀 약간의 입주 물량이 있었고 그런데 다시 또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해서 월세 물량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급감이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량은 없다 보니 이제 월세가 굉장히 또 많이 진행되는 그럼 월세 가격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주거 불안이 심화되겠다. 결국은 전세서부터 부동산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아주 크게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리와 유동성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인하의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내년 시장에 뭐 미국 연준이라든가 경기의 어떤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되는 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방향성은 어차피 상반기냐 하반기냐 몇 번이냐 이러겠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K2라고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지금 4,400조 이렇게 지금 M2 진행되는 물량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그 좋은 소비와 뭐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좋은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이 돼서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저금리와 이런 어떤 유동성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것들은 결국은 안전 실물 자산 올해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내년에는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인데요. 규제 정책은 계속 진행됩니다. 올 정부에서도요, 연말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사실 못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근데 사실 특별한 대안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제로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은 뭐 맞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지금 현재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세금에 대한 규제, 또 뭐 중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 정책은 완화됩니다. 이렇게 규제가 진행되는데 재개발 뭐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정부 보도자료라든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내년은 또 특이한 게 도심 복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실행이 될 거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 복합 사업 시즌 2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것도 있죠. 정부에서 발표된 10월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 사업 소규모로 정비하는 우리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더 주고요. 규제를 자꾸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정책에 대해서 계속 재개발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 정리해 보면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급에 대한 건 서울 공급의 키는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서울 공급의 키 재개발이고요. 재개발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공급과 임대차, 전세, 금리, 정책 방향으로 간략하게 지켜봤지만 2020년은 결론적으로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인다.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2020년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자, 원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데 갖고 싶고요. 아파트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이 두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 형태는 흐름이나 방향이 정해지면 빠른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하고 관망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실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1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 빠른 결단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빠르지만 또 안정적인 결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빠른 결단하실 수 있도록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면 상담 안내 다시 한번 자세히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연말연시 맞이해서요.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세미나 한 날인데 말일이 돼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내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해서 예약해 주시고요. 오시게 되면은 저하고 좋은 시간 만들고 또 깊은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연말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 그리고 세미나 문의, 1:1 대면 상담 문의 정말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송성무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내일부터 바로 1:1 대면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1:1 대면 상담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 있는 지역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더원 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예, 요즘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 너무 많으시죠. 요즘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한강이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예, 이런 키워드가 있는 곳에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비싼 아파트 단지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곳이겠죠. 예, 비싼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소개해드릴 곳 핵심 키워드가 있는 곳, 이 한강과 역세권 재개발의 그 의미가 부여된 그런 지역입니다. 예, 잠시 후에 두 개의 지역 소개해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 한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두 곳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정말 핫하게 떠오른 곳이죠. 마포구로 가볼 텐데요. 마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할지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 예, 마포구 용강동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린 바로 한강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한강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해서 전체가 한강뷰를 앞에는 여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변화될 곳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포구 용강동에 대해서는 지금 용강동을 빠르게 선점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마포구의 권역 생활권의 구분에서 보면은 서부권에 해당이 되죠. 마포구는 이렇게 한강과 접하는 면이 이렇게 많은 곳. 그 안에서도 직접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바로 한강이 바로 단지 앞에 펼쳐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용강동 지역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서부권에 대한 2030, 2040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권역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지역 연계를 강화해서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 문화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그런 큰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주거 환경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대학교 밀집 지역, 청년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과 주거지 관리에 대해서 방향성 가져가고 있고 또 주거지 정비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에 대해서도 개발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예, 주거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이 주거지 정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에 대해서 주민 의사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 촉진을 유도를 하고 추진이 미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 정비사업을 밀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지역에 빌라 투자하시기 매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입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요, 한강이 있죠. 이 한강이 있고 바로 용강동이 있습니다. 예, 좌측으로는 상암 DMC가 있고요. 위에는 광화문 시청 종로가 있고 우측에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지금 첫 삽을 떼어서 지금 개발이 시작 중에 있고 또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무 지역의 중심 속에 용강동이 위치를 하고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으로는 여의도의 조망, 또 밤섬의 조망이 가능한 우월한 입지같이 갖추고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서 전국 어디든 또 서울의 주요 지역 진출입하기도 매우 용이한 우수한 입지 가치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하철의 위치를 보시면은 마포역이 있고요. 예, 대흥역이 있고요. 입시 학원가들이 여기 있고요. 100여 개 이상이 있죠. 예, 또 공덕역이 있습니다. 다중 역세권이죠. 모두 도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곳, 예, 바로 용강동 모아타운 추진 예정지. 앞이 뻥 뚫린 그런 위치를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업무 지역에 대해서도 보시면은요, 예, 그림으로 참고하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최근 또 발표된 부분이 있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하자.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에 대해서 특히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 지역은 바로 한강이죠. 앞으로 6년간 19만 8천만 호를 착공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강의 중심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이 자치구들, 바로 이 섹터 안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포구 용강동 정비사업 지역이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통의 호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덕 역세권과 함께하는 오늘 정비사업구역 마포구 용강동인데 지금 현재 4개의 역사가 운행 중에 있죠. 또 신안산선이 2030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공덕 역세권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정비사업 지역이 공유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흥역 같은 경우에 입시학원 100여 개가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학군 매우 좋은 곳. 이 학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 1순위가 바로 학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상당합니다. 예, 학생 1만 명당 사설 학원 수만 해도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가 2위, 그리고 마포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학군 좋은 곳 바로 마포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주변에 또 정비사업 지역들을 한번 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사업 예정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현뉴타운 경우에 30평대가 지금 30억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예,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잘 받쳐주고 있고. 주변에 또 염리 4구역이나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 1.5룸의 시세가 지금 10억대 가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대 가져가고 있는 거. 하지만 입지 가치 면에서 아현이나 염리동 이런 위치보다도 가장 아파트 가격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더 좋은 위치를 가져가니까 아파트 시세도 또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에도 이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가져갈 수 있는 우월한 입지 가치 갖췄고요. 예, 주변에 정비사업 지역이 이렇게 다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전체적인 이러한 프리미엄 높게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저층 주거지로 해서 바로 이 구역도입니다. 예,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죠. 예, 직접적으로 모든 조망을 전 세대가 프리미엄 한강뷰를 다 가져간다면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의 가격 더 그 시너지 효과가 커서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고. 면적은 4만 3천 제곱미터의 노후도는 55%라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토지 등 소유자는 581세대고 예상 건축 세대는 1140세대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예, 아파트 앞에 한강이 있습니다. 내 아파트 단지 앞에 한강이 있습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높죠. 예, 막힘없는 한강뷰. 또한 이런 한강뷰는요,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죠. 이런 희소성의 가치는 부동산 가격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여기 모두 다 있습니다. 예, 학군 좋고요, 입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어떤 결점도 없어 보이죠? 예, 정말 완벽한 지역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마포구 용강동 지역 예, 투자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아파트가 된다면 바로 내 앞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한강뷰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요. 마포구 용강동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혜정 대표와 함께 만나서 얼굴 보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산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투자 기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전문가의 눈으로 계획 세워드리는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5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강동구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4구 하면 그냥 바로 강동구 떠오르시죠. 강동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청정구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바로 고덕동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신흥 부총으로 급상승할 대장주 아파트가 탄생할 곳은 바로 강동구 고덕 2-2구역입니다. 예, 이 지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서 요즘 이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가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와 이러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재정비사업, 정비사업 지역에 빌라를 투자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6억 9천 집이 9억 6천에 팔렸다. 없어서 못 산다. 빌라 뜨는 이유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였는데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연립과 다세대의 거래량이 올해 1년 동안 31,964건으로 약 19%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또한 경매 시장의 또 열기의 면에서도 보면은 이 광진구 자양동 빌라의 가격이 감정가 6억 9천이었던 것이 낙찰가 9억 6천으로 해서 23명의 응찰자가 참여를 했고 이렇게 정비사업 지역 유망한 지역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재개발 후에 새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러한 부분은 또 왜 이런 상황이 더욱더 두드러지냐. 강력한 아파트 시장 규제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실입주해야 되고 또 대출 규제 등 이런 투자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빌라 가격의 상승이 더욱더 증폭되고 재개발 빌라 투자에 대한 기회가 또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 규제 속에서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빠르게 정비사업지역의 빌라를 미리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거 정말 유익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다면 왜 빌라 투자가 좋냐? 예, 소액으로 1억에서 3억대에 투자할 수가 있고 아파트 투자는 10억에서 20억. 이러한 투자는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빠르게 투자해서 선점하셔서 미래의 비싼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미리 가져가시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동구 고덕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역세권 개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 핵심 키워드. 이 부분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역세권 250m 안에 들어있는 고덕 2-2구역은 들어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준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도 그 이하여야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적용이 되고 지하철 250m 이내의 또 구간이기도 해서 준주거 상향을 통한 역세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평균 공시지가가 530만 원이었는데 여기 서울시 평균은 590만 원이니까 이보다 낮으니까요. 예,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250m 안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된다는 거 한 번 더 사진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예, 입지 여건 말씀드릴게요. 예, 강남 3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강동구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강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는 정책적으로 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의 공급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 청정지역이라는 거 서두에서도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웰빙 환경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한강 공원을 공유하고 예, 곳곳에 다 공원입니다. 예, 고덕 2-2 구역의 좌측, 우측, 하단에 모두 공원. 예, 맑은 공기, 예, 그리고 맑은 물이 있는 곳. 예, 이런 웰빙 환경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정말 크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투자하시기 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도 9호선 4단계 연장에 대해서 이 정비사업 고덕 2-2 구역이 이 9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남까지 급행역 이용하셨을 때 2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어서 강남 접근성 면에서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고 예, 세종포천 고속도로랄지 GTX D노선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전 구간이 내년에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고덕 비즈밸리가 있죠. 25개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바로 이 고덕 비즈밸리 맞은편에 고덕 2-2 구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 실수요, 임대 수요로 탄탄하게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강동 리버그린웨이의 한강변 친환경 정비 개발 본격 추진이다라는 부분도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한강변을 정비하면서 이 C블록으로 해서 고덕 생태 누림길을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과 문화와 먹거리 산업을 연계한다고도 하니까 이 부분도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0년부터 여기는 계속 개발의 밑그림을 가져오고 있다가 지금은 뭐 주변 시세 받쳐주고 정비 사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완화책이 발표되면서 사업성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가 함께 가는 통합 개발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개발의 초기에서 이제 박차고 뛰어오를 뜀박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신다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거의 노후도 80% 정도 지금 현재 보시면 되겠고요. 예, 주변의 아파트 시세 고덕 그라시움 바로 딱 밑에 위치하고 있죠. 26억에서 27억 원대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시세 말씀드릴게요. 예, 원룸은 5억에서 5억 2천만 원대, 투룸은 5억 4천에서 6억 2천만 원대. 쓰리룸은 이 투룸보다도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뭐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가격대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느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전세 예상 가격으로 해서 예상 투자 금액은 3억 초중반대로 해서 투자 진입 가능하신데 제가 오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쓰리룸 같은 경우에 이 젊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투자하셔서 그냥 뭐 다른 데 거주하지 마시고 실제 입주하셔서 기다리시다가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노려보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현장에 또 물건도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매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억대 투자금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고덕 2-2 구역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또 실거주하면서 추후에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우리 신혼부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에 대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표님과 만나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언제든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